스페이스X, 구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엄청나죠?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정한 한국의 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뷰인데요. 그런데 2025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이 회사 괜찮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센서뷰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왜 계속기업이라는 의문이 붙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생존 전략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센서뷰,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5G,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정말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5년에 설립된 고주파 RF 통신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5G 통신망이나 전투기, 인공위성,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같은 최첨단 기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환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들이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협력사 이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스페이스X, 퀄컴, 구글.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죠. 이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파트너사들도 빵빵한데 뭔가 이상하죠?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기술력 뒤에 가려진 재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장과 손실, 이 두 단어가 왜 함께 나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숫자를 보기 전에 이거 세 개만 딱 기억하고 가시죠. 먼저 매출액은요. 그냥 회사가 1년 동안 판 물건값 전부를 합친 거예요. 총수입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처럼 장사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사에서 남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은 여기서 이자나 세금 같은 다른 비용까지 싹 다 빼고 회사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 이게 바로 진짜 최종 성적표입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2025년에 전년도보다 34억 원 이상 더 벌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시장에서 센서뷰의 기술을 계속 찾고 있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번 것보다 쓴 돈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2025년 한 해에만 영업손실, 그러니까 장사에서 손해본 금액이 무려 115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센서뷰의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출은 20% 넘게 성장했고 영업손실 규모도 줄어들긴 했어요. 분명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전히 100억 원이 넘는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사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 바닥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감사인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재무적인 압박이 회계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아주 무서운 한마디를 덧붙이게 만듭니다. 바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영역에 의문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상장기업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문구 한번 보세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 말이 어렵죠? 여기서 계속기업이라는 건 회사가 앞으로도 망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거라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문이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감사인이 이 회사 1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공식적으로 옐로우 카드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경고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52억 원이라는 엄청난 순손실. 둘째는 이게 더 심각한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즉 유동부채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즉 유동자산보다 133억 원이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뭐 카드값 낼 날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인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당장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이 위기 앞에서 센서뷰는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냥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다행히도 센서뷰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그 두 가지 핵심 전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방산, 항공, 우주 부문 매출이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에서 25%로 훌쩍 늘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 대신 마진이 좋고 기술 장벽이 높은 이쪽으로 힘을 확 실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센서뷰의 구체적인 턴 어라운드 계획입니다. 첫째, 급한 불부터 꺼야죠. 약 210억 원의 자금을 끌어와서 당장의 현금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이걸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40건이 넘는 새로운 방산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다고 해요. 여기서 2026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단기 생존과 장기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센서뷰가 처한 냉정한 현실과 이걸 극복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센서뷰의 미래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요?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센서뷰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지만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는 아주 명확한 생존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센서뷰의 사업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센서뷰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무기 삼아 지금의 재무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흑자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센서뷰가 보여줄 실적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분석도 기대해 주세요.